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고 눈에도 여름날 더위에도 지지 않는 튼튼한 몸을 지니며 욕심이 없이 화내는 법도 없이 언제나 조용히 미소 짓는다. 하루에 현미 4홉과 된장과 약간의 채소를 먹으며 세상 모든 일을 제 몫을 셈하지 않고 잘 보고 듣고 헤아려 그리하여 잊지 않고 들판 솔쓱 그늘 아래 작은 초가지붕 오두막에 몸을 누이며 동쪽에 아픈 아이 있으면 가서 보살펴주고 서쪽에 지친 어머니 있으면 가서 그 볕짐을 지고 남쪽에 죽어가는 사람 있으면 가서 무서울 것 없으니 괜찮다 하고 북쪽에 싸움이나 소송 있으면 부질없는 짓이니 그만두라 하고 가뭄 든 때에는 눈물 흘리고 추위 든 여름에는 버둥버둥 걸으며 모두에게 바보라 불리고 칭찬도 받지 않고 고통도 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 나는 되고 싶네. 미야자와 겐지의 시집 봄과 아수라에 수록된 시 비에도 지지 않고의 전문을 읽어드렸습니다. 지난 계절의 우리보다 더 괜찮아진 우리가 이 가을에 머물기를 그리하여 비에도 지지 않고 바람에도 지지 않는 그런 가을 만끽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문학라디오 문장의 소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장의 소리 DJ 시인 이영주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시간을 마련해 보았습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는 문학인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학 창작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매해 열리는 가을 정기 공모는 가장 규모가 큰 지원 사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기 공모가 지난 10월 4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이 있는지 몰랐던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문장의 소리를 통해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2024년부터도 새롭게 문학 창작을 도모하실 예비 작가와 작가, 문학단체 및 여러 관련 기관 분들도 사업 신청이나 지원서 작성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접근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정기공모 사업을 가장 자세히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청취자분들 위해서 간단한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에서 창작지원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차건주대리라고 합니다. 네, 저희 문장의 소리는 그동안 문인 작가님들의 출연이 많았는데요. 이렇게 문학지원부 담당자 분을 모시니까 뭔가 새로운 기분이 드네요. 라고 원고는 돼 있지만 긴장됩니다. 네. 대리님은 문장의 소리 처음 섭외 연락 받으셨을 때 어떠셨나요? 네. 그리고 원래도 바쁘시겠지만 이렇게 정기 공모가 시작되는 지금이 더 바쁘실 것 같은데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저는 처음 섭외 연락 받았을 때 너무 로봇같이 말하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 되긴 했는데 로봇처럼 말하더라도 네.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같은 경우 지난 9월 가을부터 문학주간이라든지 많은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마로니에 여성 100일장 업무를 진행했었고요. 많은 여성 작가님들의 참여와 마로니에 여성 100일장을 수십 년간 후원해주고 계신 네. 동아제약의 아낌없는 지원에 뜻깊은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하나 더 네. 지금 현재 호텔 프린스 소설가의 방 2024년도 상반기 사업을 신청받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문학광장 홈페이지에 방문해 주시면 되겠고 그 네. 신청 자격이 있는 작가님들께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시인의 방은 아직도 없는 거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지원부 차건주 선생님과 함께 2024년 정기공모 사업 문학 분야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문학 창작 영역을 지원하는 사업을 크게 분류하면 문학이 세부 장르로 포함된 창작의 과정, 문학 창작 산실, 문학 창작 주체 이렇게 총 3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창작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하는데요. 창작의 과정은 어떤 사업인가요?
네, 창작의 과정은 말 그대로 창작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구현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다양한 예술 활동을 열린 형태로 지원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를테면 창작과 비평을 위한 연구나 조사 활동, 네. 창작 역량을 키우기 위한 관계자 교류 활동 등도 지원 대상 활동에 포함됩니다. 리서치, 인터뷰, 아카이빙, 워크숍, 취재, 세미나, 심포디엄 등 자율적으로 기획하시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3년에도 창작의 과정 사업이 있었는데 올해는 어떤 달라진 점이 있을까요? 네, 우선 작년에는 장르별로 지원 내용이나 대상, 지원 규모 등에서 차이가 조금 있었어요. 2024년부터는 지원 규모를 일원화하되 지원 대상과 지원 내역의 폭을 넓혔습니다. 문학의 경우에는 2023년도에 같은 경우 비평 및 조사 연구를 중심으로 문학 비평가나 연구자 개인을 지원했었는데요. 2024년도에는 예술가 개인, 문학단체 또는 문학 프로젝트 그룹 등도 본 사업에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사업 내용들도 비평이나 조사 연구 외에 다양한 문학적 활동들을 기획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크게 달라진 점은 기존에 지원 가능했던 연구자 개인뿐만 아니라 예술가 개인, 또 문학단체나 문학 프로젝트 그룹도 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학 프로젝트 그룹은 뭘까요? 네, 단체와 다르게 특정한 프로젝트를 실현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조직된 개인 예술가 중심의 문학 집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룹 구성원 중에 한 명의 대표로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동인 같은 것도 되는 건가요? 가능합니다. 네. 창작의 과정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업은 프로젝트 내용과 규모에 따라서 유형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500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유형 1번과 1천만 원을 정액 지원하는 유형 2번 중에서 하나를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역동성과 실험성을 기반으로 예술 현장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 취지를 고려해서요. 다른 사업과 달리 창작의 과정에서는 지원금에 대한 자부담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신청하실 때 지원 신청서 한글 파일과 예산 집행 계획서 엑셀 파일이 필수 자료로 제출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 없이 모두 제출하실 수 있도록 유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중 하나라도 누락이 되면 행정 결격에서 떨어지실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파일을 모두 제출하셨는지 또 오류가 없는지 확인하신 후에 제출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런 경우 실수를 좀 많이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서를 잘 작성을 해서 내셨는지 또 예산 집행 계획서 잘 내셨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 맞습니다. 네, 그 밖에 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까요? 네, 창작의 과정 사업은 2024년 10월 말까지 사업 수행을 반드시 마치셔야 하고요. 활동 결과물을 꼭 제출하셔야 됩니다. 활동 결과물은 리포트 형태로 제출하시면 되겠고요. 모니터링 등을 통해 결과는 향후 지원 심의에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창작의 과정 사업에서는 지원금 외에도 동료 예술가를 만나고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네트워킹과 교육, 성과 공유회 등의 프로그램을 함께 제공할 예정입니다.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공모 사업을 클릭하신 뒤에 사업 공모 페이지에 가시면 지원 신청서 양식과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창작의 과정 사업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문학 창작 산실, 그러니까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인데요. 이 사업은 문학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알려진 사업이기도 합니다.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그렇지만 담당자 선생님 한 번 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으로도 많이 알고 계신 문학 창작 산실 사업은 우수한 문학 작품의 발간과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발간 지원과 발표 지원 투 트랙으로 구분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발간 지원은 작품집을 내는 것이고 네. 발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창작해서 공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작품집 발간을 위한 충분한 준비기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신청에 따른 혼선을 줄이기 위해서 2024년도부터는 발간 지원을 올 10월에 접수를 받고 네. 발표 지원은 내년 3월경에 접수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10월 현재 진행되는 아르코 문학 창작 기금 사업은 발간 지원만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발표 지원은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공고가 나갈 예정이기 때문에
그때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요. 네. 지금 접수받고 있는 발간 지원 사업의 경우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024년에 발간이 완료되는 작품집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발간 지원 사업의 경우 1인당 1천만 원을 정액 지원합니다. 네. 자부담금 의무가 없으며 전액 보조 사업으로 창작 지원금에 대한 집행정산은 불필요합니다. 네. 세부 장르로 시, 시조, 소설, 동시, 청소년 소설을 포함한 동화, 수필, 평론, 희곡 등 총 7개 분야로 나뉘며 신청하고자 하는 세부 장르에서 활동 경력이 3년 이상 경과하신 작가님들을 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네, 활동 경력을 어떻게 산정하는 걸까요? 네, 신춘문예 당선, 신인 문학상 수상, 문예지 등 문예 매체의 작품 발표 또는 판매나 유통을 목적으로 하는 단행본 출간, 공식적인 창작 활동을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활동들을 기준으로 해서 만 3년 이상 경과해야 합니다. 또 희곡의 경우에는 최초 공연 상연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하자면 소설로 활동 경력이 3년 이상 되시는 분이 소설집 발간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네. 또 소설로 활동 경력이 3년 이상 되는데 시에서 활동 경력이 없으신 분은 시집 발간의 경우 불가능합니다. 네. 네, 소설에서 활동 경력이 3년 이상, 시에서 활동 경력이 3년 이상 되시는 분은 소설집 발간과 시집 발간이 모두 신청 가능하겠죠. 네. 단 이럴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를 2번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신청할 수 없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저희 문예진흥기금 공통사항으로 부적격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기관 누리직 공모 안내 페이지를 통해서 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작품이 표절이나 도용, 저작권 침해를 한 경우 또는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동일한 작품집이 이미 발간된 경우가 있어요. 그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종의 안식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2021년부터 23년, 즉 최근 3년간 동일하거나 유관한 지원 사업에서 창작집 발간으로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작가께서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네. 2021년부터 2023년 사이에 예, 그렇습니다. 네. 동일하거나 유관한 지원 사업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3년 이내에 아르코 문학창작기금 발간 지원 사업에 선정되었거나 서울문화재단, 경기문화재단, 대산문화재단,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의 창작집 발간 지원 사업에 선정된 경우입니다. 네. 그리고 많이들 여쭤보시는 게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아르코 창작기금 발표 지원에 선정되거나 타 재단의 작품, 발표 지원에 선정된 경우 지원 신청할 수 있느냐라는 문의를 많이 주세요. 네. 이 경우에는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작품집, 즉 책을 발간하는 지원을 받으신 경우에만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2024년도 정기공모에서 전년도와 달라진 점이 있다면 조금 더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심의가 1차와 2차 총 2차례로 진행되는데요. 기존에는 1차 심의와 2차 심의 평가 항목이 동일했다면 2024년도의 경우 1차 심의는 작품성만을 기준으로 판단해달라는 현장 요청이 있었어요. 네. 이에 따라서 작품의 문학적 수준이라든 단일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네. 두 번째로는 출간 계약서예요. 기존에는 지원 신청 시점에서 출간 계약서를 제출하셨어야 됐어요. 근데 이번 24년도부터는 선정일로부터 1개월까지 출간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해요. 네. 예. 출판 계약의 기간을 보다 확대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중요한 점은 본 사업이 2024년 연내에 발간이 완료되는 작품집을 대상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출간 계약서가 반드시 제출되어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실히 좀 포인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담당자분으로서 문학인들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할 때 유의해야 할 팁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우선 필수로 제출하셔야 하는 양식이 2개인데요. 먼저 지원 신청서의 경우 시와 소설 등 세부 장르와 창작 경력이 일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활동 경력을 충족하지 못하면 자격 요건 미충족으로 행정 결격 대상이 되기 때문이에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많이 하시는 질문은 작품집 목차를 모두 적어야 하냐라는 부분인데 40편을 제출하신다라고 봤을 때 40편을 목차를 모두 지원 신청서상에 적어서 제출하셔야 됩니다. 다만 해당 작품이 기존에 발표가 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네. 이미 발표하였거나 기존 작품집에 묶여 발간되었던 작품이라 하더라도 출처와 선정 이력을 반드시 적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하나의 필수 서류는 작품 원고 파일인데요.
발간할 책 제목을 가제로 적어주신 후에 원고를 모두 신청서 양식 안에 첨부하셔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나 제출하시기 전에 제출 서류의 목록과 내용을 점검하시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누리집 홈페이지에서 공모사업을 클릭하신 후에 사업공모의 공모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문학창작산실 게시글을 열람해 주시면 신청서 양식과 세부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다뤄볼 사업은 문학창작 주체 사업인데요. 이 사업의 이름은 뭔가 좀 생소한 감이 있습니다. 네, 창작 주체 사업은 개별 사업이 아닌 플레이어 지원으로 관점을 전환하면서 이번 공모 개편 과정에서 신규로 편성된 사업이에요. 네. 창작 주체에 작가를 비롯한 창작자와 매개자, 공간 플랫폼 등이 모두 포함되면서 예술 현장에서 역량이 입증된 작가, 예술가 또는 단체, 집단이라면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한 것이에요. 네. 앞선 두 사업과 비교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건 단연 지원이라는 점인데요. 예술 현장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창작 주체들을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예술가와 예술단체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충분하고 안정적인 기간을 투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학 증진을 위한 창작이나 기획 지원, 매체 발간, 레지던시, 축제, 공간 운영 등 활동 전반을 지원하기 때문에 24년에서부터 2026년까지 향후 3년 동안 이루고자 하는 중장기적인 목표를 자율적으로 제시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만 중장기적인 지원이기 때문에 역량이 입증된 분들을 선정하기 위한 두 가지의 세부 자격 요건이 있어요. 네. 우선 신청 분야에서 활동 이력이 5년 이상 되셔야 하고 두 번째로는 공공 분야 지원금 수혜 이력이 1회 이상 있으셔야 합니다. 네. 가장 중요한 점이 2023년에 공공 분야에서 수혜받은 이력은 산정에서 제외가 돼요. 왜냐하면 아직 2023년 사업이 수행 중이기 때문에 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네. 네. 앞서 발간 지원과 마찬가지로 세부 신청 분야와 활동 이력이 일치하여야 하고 이를테면 문학축제를 5년 이상 운영한 단체의 경우 문학축제와 관련된 프로젝트 신청은 가능하세요. 근데 이제 문학공간 운영 경력이 5년 미만일 경우 문학공간 운영 프로젝트로는 신청이 애매합니다. 불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존의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 또 문학 지필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기존의 문예지 발간 지원 사업은 예술단체 또는 출판사만 그리고 문학 지필 공간 운영 지원 사업의 경우 지필 공간을 보유하거나 네. 운영 중인 문학관 단체만이 신청이 가능했어요. 네네. 네, 이번 문학 창작 주체라는 사업 안에서 창작자, 기획자, 매체 발간 플랫폼, 공간 운영 주체, 레지던시 운영 주체, 축제 기획자 등 보다 폭넓은 주체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 프로젝트나 사업의 기획면에서 자율성이 더 높아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단연 지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출해야 될 서류들이 많을 것 같은데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으로 자격요건 증빙 자료를 누락 없이 제출하셔야 합니다. 네. 지원 신청서, 공공 수혜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실적 보고서, 5년 이상 활동 이력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네. 다음으로 예산과 관련해서 지원금에 대해 최소 10%의 자부담 의무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회의비, 간담회비와 같은 업무 추진비 경우에는 지원금으로서 포함이 아닌 자부담 항목으로만 편성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참고로 창작 주체에 신청하는 프로젝트가 기존의 문예지 발간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가질 경우에는 원고료로 지원 신청액의 80% 이상이 편성해야 합니다. 네네. 네. 또 기존의 문학 창작 지필 공간 운영 지원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성격을 띌 경우에는 인건비 항목이 지원 신청액의 40% 이내로 편성이 되어야 해요. 네. 네. 이렇게 말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어지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누리집에서 공모 사업을 클릭하신 후 사업 공모의 공모 페이지에 가셔가지고 문학 창작 주체 게시글을 열람해 주시면 신청서 양식과 세부 사항을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담당자로서 이렇게 말씀은 드리고 있지만 해당 사업의 세부 내용과 작용 요건 등이 확인이 가능한 부분은 반드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기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지원 신청서 양식과 설명 자료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담당자 선생님의 이야기를 크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문학작가를 대상으로 작품집 발간, 또 작품 발표를 지원하는 사업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정기공모사업의 문학창작산실을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또 문학과 관계된 단기간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궁금하시면 창작의 과정 사업을 보시면 되고, 또 중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지원하는 사업이 궁금하시면 문학 창작 주체 사업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대를 기다리면서 작은 수첩을 꺼내어 한 문장 한 문장마다 그대 이름을 감췄죠. 내 맘 가득한 그대는 때로는 시가 되고 우리의 이야기는 때로는 소설이 되고 한 문장 한 문장마다 벅찬 내 맘을 담았죠. 저만치 걸어오는 그대가 보이네요. 소중한 나의 사람 그대여 어서 와요. 문장의 소리